여기서 잠시 동국대학교 김용현 교수 연결해서 조금 더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아침에 오늘 국정원 정보위원회에서 이제 현안 보고가 있었는데요. 네네. 내용을 조금 보셨죠? 그렇습니다. 예. 우선 내용 가운데 보면은 이미 장성택이 11월 중순에 이제 구금이 돼 있었다. 네네. 그리고 12월 8일 날 이제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네. 예. 이런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성택 행정부장의 구금은 12월 8일 이전에 이루어진 것은 충분히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예. 네. 북한 내부적으로, 김정은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장성택 행정부장을 실각시키고 처형하는 이런 일련의 흐름은 즉흥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북한 내부적으로 준비되어 오는 과정에서 정리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보면 정치국 확대 회의는 그것을 겉으로 보여주는 차원에서의 요식 절차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 장성택 숙청 이후로 기관 간의 이권 갈등 그리고 측근의 월권 문제가 누적이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정원의 보고 내용을 보면 사실은 북한 내부의 권력 투쟁의 측면보다는 이권 갈등을 강조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역시 이제 대외 사업이랄지 또는 대중무역이랄지 전반적인 이권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측근들의 월권 문제까지도 포함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장성택 행정부장의 최종 책임을 거기에 지우는 이런 부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크게 보면 사실은 그 과정 역시도 김정은 유일 지도체제로 가는 과정에서 구 세력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리하는 그걸 통해서 김정은 체제를 만들어가는 유일 지도체제를 열어가는 이런 흐름의 출발점으로서 이제 그런 정리 절차를 형식을 장성택 행정부장의 처형을 통해서 만들어냈다. 이게 또 큰 틀에서의 평가일 거라고 봅니다. 예. 오늘 국회 정보위의 브리핑은 사실 이제 장성택 처형 이후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다소 이제 엇갈리는 정보들이 많이 이제 혼재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좀 정확한 정보가 이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장성택 처형 이후에 북한에서 관계기관의 검열이 강화됐고, 장성택 친인척들이 해외에 거주해 있는 친인척들을 송환했고, 흔적 지우기에 주력하고 있다. 이런 북한 상황과 관련한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공포 정치가 강화된다는 의미입니까? 그런 측면이 이제 장성택 지우기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지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네. 다만 이제 북한 사회가 전반적으로 장성택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장성택 지우기의 범위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것이 이제 사회적 운동 차원까지 가서 그렇게 간다면 말씀하신 공포정치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북한 내부에 그런 장성택 지우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급격하게 이루어진다 이런 모양새보다는 점진적이고 상당히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북한 주민들의 어떤 일상의 생활이랄지 이런 부분들에서 그것을 너무 강하게 압박하는 이런 흐름들이라기보다는 좀 일상의 모습을 유지하는 이런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장성택 행정부장 라인의 핵심 인사들에 대한 정리는 명확하게 이루어지겠지만 전반적인 어떤 사회의 아주 공포정치가 이런 쪽으로 우리가 해석할 만한 이런 흐름은 그렇게 또 지금 당장에는 나오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북한 내부의 상황들을 김정은 체제로 빨리 유일 지도 체제로 끌고 간다. 이런 흐름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방식들은 북한이 또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 장성택의 부인인 김경희의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서 또 여러 가지 설들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네네. 김경희의 건강에도 이상이 없고 김경희의 네네. 동향도 그러니까 그 권력에도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역시 그 김국태 장애위원회 명단에도 올랐던 만큼 김경희 입지가 아직까지는 확고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김경희 경호부장은 사실상 뭐 지금 장성택 행정부장의 처형 이후에도 예. 특별하게 그 자신의 권력에 그 변동이 있다 이런 흐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김국태 그 당 검열위원장 그 6번째로 이름을 장의원 명단에 올렸는데요. 예. 역시 그것을 보면 김경희 경호부장은 전혀 지금 그 정치적인 행보에 문제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장성택 행정부장 처형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어떤 상황에서 김경희 경호부장이 외부에 노출되는, 언론에 노출되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노출이 자제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앞으로 김경희 경호부장의 역할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그 사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조력이랄지 또 고모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꾸준히 역할이 앞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또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장성택 처형과 관련해서는 김경희는 어떤 역할을 했을 걸로 추정이 되는 대목입니까? 일단은 뭐 김경희 경호부장이 적극적으로 장성택 행정부장의 구명운동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그 구명운동을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미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을 것 같고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그 전반적인 북한 내부에 그 김정은 유일 지도 체제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에서 김경희 정공업부장이 특별하게 장성택 행정부장의 구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뭐 나서거나 이렇기보다는 상황을 또 주시하면서 지켜봤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고 봅니다. 자, 김 교수님. 네. 오늘 그 국정원 브리핑을 보면은 이제 국가보위부장이죠, 김원홍. 네네. 예, 김정은의 측근 실세로 부상했다. 이제 이런 그 언급이 있었어요. 네네네. 예, 이게 그동안에는 이제 뭐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이 이제 2인자다. 뭐, 네네. 예, 새로운 뭐 장성택의 공백을 메울 정도의 어떤 뭐 2인자가 될 것이다. 이런 그 추측들은 많았는데요. 김원홍, 네네. 최룡해 이 두 사람이 이제 실제로 부상했다라는 분석인데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역시 이제 그 김원홍 국가안전 보위부장의 역할은 이번 이제 장성택 처형 과정에서 예. 그 도드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국가안전보위부가 우리로 치면 이제 국정원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역시 이제 북한 체제, 김정은 체제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정보랄지 또는 전반적인 북한 체제의 안정 뭐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렇게 보면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 체제를 빠른 시일 내에 그 직할통치 체제를 구축하는 이 과정에서 최룡해 그다음에 그 두 사람의 김원홍의 역할은 앞으로 당분간은 좀 중요하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그 두 사람이 장성택 행정부장이 했던 그런 역할 정도까지 미치는 그런 권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그들의 역할이 커지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김정은 유일 지도 체제로 가는 뭐 그런 흐름이 북한의 권력 구도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예. 그리고 이 김정남이 망명을 할 것이다, 망명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추측들도 끊임없이 제기가 됐었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뭐 김정남의 여러 가지 그 가능성에 대한 서방 선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가 그 북한을 떠나온 지 꽤 오래됐고 네. 또 그의 어떤 역할이랄지 이것이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또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김정남의 망명이랄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물론 뭐 관심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그 현실 실현 가능성이랄지 또는 실현됐을 때 그것이 얼마나 많은 파장을 주느냐 이런 부분들은 그다지 그렇게 높게 또 그런 파도를 칠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예. 오늘 그 브리핑에서 보면은 이제 판결문을 분석한 것이 조금 그 관심을 또 끌던데요. 네네. 건성박수를 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성택 네. 부위원장이 이걸 이제 불경으로 이제 봤다. 그리고 끈앞을 끌고 다니면서 중요 직책에 이제 박았다는 판결문과 관련해서는 반당 반영명 종파 행위로 이제 봤다.
지하자원 헐감 매각은 경제 실정과 난맥상에 대한 책임을 지운 거로 봤고, 외국도 박장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장성택에 대한 공분을 유도했고, 정변 대상을 이제 영도자로 이제 타겟을 삼았다는 것은 이제 국가 전복 세력. 그래서 즉각 처형을 갖다 정당화했다. 이런 그 분석을 했던데요. 네네. 예, 이렇게. 북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그 판결문에 나타난 것들은 좀 침소봉대된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역시 이제 장성택 행정부장 처형의 논리적 정당성들을 찾아내는 것들을 북한 당국이 또 만들어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이제 그러한 것은 아마 좀 시간이 지난 뒤에 객관적인 상황은 조금씩 밝혀질 걸로 봅니다. 그런 객관적 상황은 좀 더 신중하게 우리가 또 지켜보면서 판단을 할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 장성택 숙청 이후에 2014년, 그러니까 내년 1월과 3월에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설도 계속 돌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동향은 없고, 4차 핵실험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까지는 마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서해 5도에 장사정포 배치 등이 됐다라고 했는데, 북한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국방당국 입장에서는 늘 대비태세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다만 이제 그것이 과도하게 지금 현재 상황을 지금 객관적으로 전제하는 것보다는 좀 더 위기를 보조시키는 이쪽으로 우리가 또 판단하거나 이런 것은 현재 한반도 상황이라 이렇게 봤을 때 우리에게 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의 가능성들은 늘 열려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했을 경우에 북한은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어떤 북한의 외부에 대한 행보는 말로서 수위는 높이면서 내부 결속을 꾀하는 이런 정도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 예를 들어서 4차 핵실험이랄지 대남 무력 시위랄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한미 중의 공조 속에서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외교적인 노력, 또 남북관계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비는 충분히 해놓되 신중하게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끝으로 말이죠. 현재로서 이제 김정은의 권력 장악에는 이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은 권력 앞에서 이제 면종 복배. 그동안에 양봉음이라는 이제 표현이 많이 나왔습니다. 면종 복배는 하지만 앞에서만 이제 이렇게 이제 복종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국정 난맥상이 이어지고 민심이 이반될 경우에는 내부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 짓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역시 북한 내부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내부적인 어떤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이랄지 또는 김정은 유일 지도 체제, 김정은 직할 통치 체제로 가는 흐름은 지금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북한 내부의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도 북한 내부의 상황들이 과연 이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북한의 어떤 내부 균열이랄지 집단적 차원에서의 어떤 체제에 대한 저항이랄지 이런 흐름들이나 흔적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북한의 향후 흐름들,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또는 북한 경제 내부 상황, 대외관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북한에 대한 또 지금의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좀 더 신중한 접근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동국대학교 김용현 교수였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